홀더 파일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게 투명 홀더 파일이거든요. 집에 엄청 하나씩 다 있잖아요. 이거를 구멍을 밑에 뚫고 이쪽은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티슈처럼 뽑았을 수 있거든요. 한 장씩.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구에서 자취를 있는 32살 이종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헤어 디자이너고 집요정이랑 유튜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9평 정도 되는 원룸 오피스텔이고요. 지은 지가 좀 오래된 구축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제가 산 지는 이제 한 4년이 넘어서 조금 전세로 이렇게 재계약을 해서 쭉 살고 있습니다. 현관 들어오면 바로 주방이 있거든요. 이제 요즘에 보면 오피스텔들이 되게 주방이 엄청 작게 나와요. 그래도 원룸 치고 오피스텔 치고는 좀 크게 나온 편이라서. 그리고 이제 싱크대는 저는 사실 정리를 엄청 막 예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쓰기 편한데 너무 어지럽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정리를 한번 이렇게 위치를 잡아 놓으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아니 근데 맨날 어떻게 정리하고 이렇게 막 힘들게 사냐 그러는데, 정리 한번 하면은 그냥 오히려 손댈 게 없어가지고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다이소에 파는 부착식 서랍이라고 이제 책상 밑에 이제 붙여서 많이 쓰는 건데, 저는 그냥 이거를 그냥 쭉 쌓아가지고 이렇게 차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커피 같은 거 넣어놓는 용도로 쓰거든요. 이렇게 쓰고, 이제 텀블러 같은 거 이쪽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쓰레기 봉투나 이런 종량제 봉투를 보관하다 보니까 이제 서랍에 넣다 보니까 너무 막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건데, 폴더 파일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게 투명 홀더 파일이거든요. 집에 엄청 하나씩 다 있잖아요. 이거를 구멍을 밑에 뚫고 이쪽은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티슈처럼 뽑았을 수 있거든요. 한 장씩. 그래서 여기 걸어놓고 이거를 다 쓰면 또 한 묶음을 사서 놓고 하면 되게 편해요. 이거는 이제 다이소 타공 보드인데, 이제 이거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조리 도구를 걸어 쓰니까 되게 편해요. 왜냐면 조리 도구를 거는 통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면 좀 공간이 좀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벽에 그냥 이렇게 있는 데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주 쓰는 조리 도구를 붙여놓으면 되게 편하고, 가격이 되게 다이소에 저렴해서 사실 처음에 붙였을 때 금방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사 올 때 달았으니까 해가 지났으니까 5년 차죠.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그냥 이대로. 이 뒤에 테이프가 3M 테이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 떨어지고. 그리고 이거는 와인 이렇게 거는 건데, 저는 와인을 그냥 와인 잔을 뒤에 걸어놓고 앞에다가 이렇게 고무장갑이나 수세미 이런 건 항상 물이 묻잖아요. 이런 거는 어디 넣기 그러니까 빨래집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항상 걸어놔요. 이렇게 걸어놓으면 금방금방 건조가 되거든요. 쪽 아래에는 스타벅스나 텀블러 사면은 이렇게 텀블러 가방에 담아주는 데가 많잖아요. 천이나 이런 걸로 된 걸로. 여기다가 저는 뭘 보관하냐면 고구마 이런 걸 보관해요. 감자나 고구마. 여기는 이제 안에 뭐 밥솥이나 이런 걸 넣어놨는데, 이 안에가 이렇게 뭐 물도 넣어놓고 했는데 여기가 좀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 다이소에 파는 미끄럼 방지 매트? 그러니까 식탁 매트 같은 건데, 뭐 여기 밑에도 이런 미끄럼 방지 시트 깔고 요것도 위에 내렸어요. 이렇게 내리니까 보이기 싫은 거 이렇게 가리면 되게 깔끔하게. 이것도 하나에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제 안에 막 이런 수납장을 좀 넣었는데, 이제 이런 선반에다가 그냥 뭘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좀 보기가 싫어가지고 이런 좀 깔끔한 수납 박스를 안에 넣어가지고 뜯어 쓰는 키친타올이나 주방에 자주 쓰는 용품들, 식품 같은 거 넣어놓고 이 수납 박스 좀 올려가지고 하니까 좀 정리가 되게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청소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는 건데, 색깔이 좀 파랗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약국에 가면 소독용 알코올을 팔거든요. 그 알코올에다가 이제 구강세정제, 리스테린 이런 거를 한 요만큼 섞은 거예요. 그 날파리가 많이 안 생겨요. 이렇게 뿌려주면. 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는 막 냉장고에 뭐를 꽉꽉 채워넣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해서 양배추를 제가 엄청 자주 먹거든요. 양배추가 생각보다 보관이 좀 힘들어요. 근데 양배추를 되게 좀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 큰 거 한 통을 사오면 4등분이나 2등분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심지를 잘라낸 거거든요. 심지를 잘라내고 티슈에다가 물을 좀 묻혀가지고 여기 이렇게 덮어주고 랩으로 싸면 신선하게 오래 보관돼요. 거뭇게 변하지도 않고. 이게 심지부터 이게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집에서 요리를 조금 하는 편이라서 파랑 마늘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마늘은 이렇게 사오시면 그냥 씻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꼭지도 처음에 따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여기 밑에 뭘 깔았냐면 이게 밀가루거든요. 밀가루? 밀폐가 잘 된 통에다가 밑에 밀가루나 소금이나 설탕 같이 이렇게 수분을 좀 빨아당기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을 좀 깔아주고 키친타올 깔고 마늘을 이렇게 안 겹치게 이렇게 좀 펴서 보관하면 곰팡이도 안 생기고, 마늘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대파를 보관할 때 썰어가지고 놓고, 지금 안에 촉촉한데 이 소주를 좀 뿌려 놓은 거예요. 이 소주를 이렇게 뿌려 넣어서 보관하면 대파가 되게 싱싱하게 보관되거든요. 파, 대파를 이렇게
좀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좀 팁인데, 장을 보러 갈 때 세일을 많이 하잖아요. 1+1도 많고. 근데 혼자 사시거나 그러면 그런 게 가격이 더 좀 괜찮다고 1+1이나 이런 걸 많이 사면 오히려 저는 버리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거를 다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지 하고 사도 의외로 또 뭐 밖에서 먹고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냉장고 관리한다고 해도 버리는 게 생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더 비싸더라도 그냥 먹을 만큼만 사는 게 자취생분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옷장에도 이렇게 저는 이걸 넣어놨거든요. 수납 박스. 지금 안 입는 것들은 이렇게 수납 박스에 넣어서 넣고 있고, 겨울에 이렇게 니트나 이런 걸 많이 입잖아요. 니트나 맨투맨 같은 목이 늘어나니까 이걸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되게 목이 안 늘어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세로로 반 접어요. 이렇게 접고 옷걸이를 이제 겨드랑이 고리가 가도록 놓고 팔을 안쪽으로 놓고 한번 얘를 그냥 이렇게 한번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이 안 늘어나요. 그냥 어깨랑 목이 늘어날까봐 못 걸어 놓잖아요. 맨투맨 니트 같은 거를. 근데 이렇게 걸어두면 되게 편해요. 이제 트롤리를 좀 사용할 때 예쁘게 쓰는 방법은 아니고 이 제일 위에 단에다가 수납을 하면 좀 너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칸은 좀 양보를 하면 좋아요. 한 칸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소품이라든지 아니면 깔끔한 오브제라든지 식물 같은 걸 올려놓으면 밑에가 좀 가려지거든요. 그 위에는 저는 이렇게 식물을 놔뒀고, 그 밑에는 이제 제영양제 플러스 식물 영양제 이런 게 있고, 밑에는 이제 제가 새랑 물고기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걔들 밥 같은 거, 이런 거, 간식 같은 거를 여기다가 놔뒀습니다. 이거는 거의 매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영양제고, 이렇게 트롤리에다가. 그리고 또 트롤리가 철제가 많으니까 이렇게 부착식으로 고리가 이렇게 또 팔아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고리를 딱 걸어가지고 이런 거 쓰는 거, 핀셋 같은 거, 물고기 밥 줄 때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핀셋 같은 거 여기 걸어놓고. 그 요즘에 보니까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맥주 캔이 진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버터 맥주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맥주를 먹고 났는데 이게 너무 예뻐서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쓰지 하다가 위에를 뚫어가지고 그냥 식물을 꽂았어요. 맥주 요새 마케팅도 참 이렇게 사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집에 이렇게 조명이 좀 많은데 저희 집이 식물을 키우기가 되게 좋지 않은 조건이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방향도 북향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앞에 건물이 막혀 있어서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또 식물 등이 잘 나와서 조명으로 다 키우는, 조명발로 키우고 있는 거죠. 우리 집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식물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고를 때 식물 등으로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식물들이 많으니까 햇빛을 좀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골라서 키우면 되고, 그리고 식물 등으로 키우면 되니까. 저도 뭐 이렇게 많은 식물들을 다 조명으로 관리해도 이렇게 몇 년씩 키워도 엄청 다 푸릇푸릇하게 잘 자라거든요. 사실 저희 집이 이걸 다 빼고 나면 9평 통짜 원룸이 생각보다 공간이 여유가 있는데, 동식물을 사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새들은 자기들끼리도 잘 놀고, 사람한테 오는 애들이라 가지고 퇴근하면 좀 풀어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깨 놀러 오고. 물고기는 워낙 오래 키워가지고, 이 어항이 진짜 오래된 건데 제가 이 집에 살기 전부터 키웠던 어항인데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어항 관리가 귀찮지 않냐 물어보시는데, 이거 다 빼가지고 청소하고 그러지 않아요. 한 6개월에 한 번씩 한번 벽면 닦아주는 정도, 2-3일에 한 번 정도 물을 빼고 새물은 채워주는데, 이제 전체 물갈이는 하지 않거든요. 이 작은 요 안에 약간 생태계 같이 뭐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박테리아도 살고 막 식물 뿌리도 내리고 이러니까 그냥 이게 물갈이 해주지 않아도 돼요. 환수라고 해서 물 좀 빼고 새물을 조금 넣어주는 정도만 하면 되고, 이 어항 키우면 되게 물멍도 할 수 있고 실내 가습 효과도 있고 되게 좋거든요. 선풍기를 이제 돌리는 이유가, 식물들은 이제 물도 중요하고 햇빛도 중요한데 이 바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풍기를 항상 돌려가지고 공기가 좀 순환할 수 있게 겨울에도 항상 켜요. 이렇게 출근하면 켜놓고 가고 타이머로 맞춰놓고. 식물 키우시는 분들 알겠지만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식물이 처음에 얼마 없었다가. 이 큰 테이블을 메인 테이블로 써서 그냥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뭐 책도 읽고 그런 용도로 썼었는데, 지금 식물이 많아져가지고 작은 걸 제가 쓰고 이제 밥도 먹고 뭐 유튜브 편집도 하고 뭐 이런 용도로 쓰고 있고. 원래 근데 친한 친구들이 오는 걸 좋아해서 자주 와서 이렇게 집에서 모였었는데, 식물이 좀 많아지고 나서부터 아무도 못 와요. 왜냐면 여기가 사실 1인용이 돼버려가지고 누가 오면 뭘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전선 같은 게, 콘센트 같은 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그냥 액자 테이블이거든요. 그냥 오늘의 집 같은 데도 막 많이 파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테이블인데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액자처럼 돼 있는 이런 걸로 가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좀 선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놔두면 용도가 세 가지인데 가릴 수도 있고, 이거 자체가 조금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이게 또 앞에 뭐 그림도 되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본인 취향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 식빵 사면 이렇게 묶어주는
클립인데 이걸 여기 테이블에 다 붙여놨거든요. 왜냐면 퇴근을 하고 오면 이렇게 충전 이렇게 시켜놓는데 항상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바닥에 이게 있으니까 주워서 또 꼽고 또 빼거나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가 항상 이렇게 끼워두면 그냥 이게 안 떨어져가지거든요. 그냥 충전하고 빼도 그냥 이렇게 걸려있으니까 그냥 허리를 안 쓰게도 되죠. 나이가 드니까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그냥 스킨 로션 바르는 제가 또 피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건 화장대는 아니고 깔끔한 테이블을 하나 사고 거울을 따로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고 여기에 또 부착식 수납 같은 걸 달아가지고 필요한 걸 넣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항상 저는 이 카페트를 깔거든요. 근데 이 카페트를 까는 이유가 좋은 게 뭐냐면 먼지가 좀 잘 쌓여서 거의 하루에 한 번 털어주긴 해야 되는데 그 장점이 뭐냐면 카페트를 깔면 난방에 되게 좋아요. 바닥 난방이잖아요. 거의 저희 나라는. 이 카페트를 깔면 훨씬 이 난방 효율이 좋아요. 왜냐면 이 보일러를 켜고 밑에 손 넣어보면 진짜 따뜻하거든요. 겨울에는 항상 이거 까는 편이에요. 온도를 막 너무 높게 안 하고 적정 온도로 해도 카페트를 깔아놓으면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공간이 막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침실 앞에 커튼을 달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공간 분리는 아닌데 통짜 얼굴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보이면 좀 그러니까 그냥 비칠 듯 마칠 듯 이런 커튼을 좀 달아가지고 안에서 자면 되게 아늑한 느낌. 여기 침대에는 책을 좀 많이 놔뒀는데 사실 책을 읽기가 되게 습관을 들이기가 힘들잖아요. 책을 그냥 항상 이렇게 가까이에 두면 그래도 이렇게 자기 전에 한 줄이라도 보거나 그러면 그게 좀 쌓이면 또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을 좀 침대 주위에 많이 놔뒀고 그리고 이제 책을 보면 제가 이렇게 뭐냐면 이거 접시꽂이거든요. 이게 접시꽂이인데 접시꽂이를 책을 처음에 막 쌓아뒀어요. 그냥 이렇게 쌓아두니까 이 먼지도 많이 끼고 좀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이거를 좀 예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책꽂이는 좀 식상하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요 접시꽂이에다 꼽았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침대 근처에 이제 모든 책들을 다 접시꽂이에 꼽아놨어요. 이것도 다이소에 팔거든요. 고무나무 접시꽂이 1,000원, 2,000원 책꽂이로 쓰셔도 돼요. 제 친구 집들을 가보면 이불이나 베개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덥고 매일 하는 거니까. 근데 저거를 관리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더러운 집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좀 쉽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맡겨요. 크린토피아나 이런 세탁소에 맡겨 세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건조까지 다 해주거든요. 아니면 뭐 코인으로 할 수 있는 빨래방도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세탁하고 대형 건조기에다 건조 돌리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한 2번 정도 꼭 해주고 저는 퇴근하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베개랑 이불을 걷어서 털어요. 복도에 나가서 밖에서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각질이 같은 먼지가 떨어지잖아요. 좀 귀찮지만 되게 개운하거든요. 일광소독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건 좀 무리고 이걸 깨끗하게 털어서 좀 사용하면 되게 좀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베개를 보니까 안 갈고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저는 베개를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아예 그냥 버리고 아예 새 걸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솜을 아예 버리고 피는 빨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맡기니까 베개 피는 솜을 그냥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5, 6개월에 한 번 정도 버리고 베개를 그냥 1년, 2년, 3년 사실 계속 베면은 안 된대요. 왜냐면 그 안에 그러니까 베개 솜을 세탁하기가 좀 되게 힘들거든요. 이제 사람 자면은 분비물이나 노폐물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모양도 변형이 와서 저걸 오래 5년 막 갈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저도 근데 그랬거든요. 근데 갈아주는 게 좋다고 해서 소모품처럼 그 베개도 좀 자주 갈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층 침대를 제가 쓰고 있는데 사실 쓰는 이유는 제가 이 집을 이사 오기 전에 이제 친구랑 같이 살았어가지고 2층 침대를 썼었는데 이사 올 때 그냥 잠깐 쓰다가 버리고 혼자 살게 됐으니까 퀸 사이즈 침대로 바꿔가지고 해야지 했는데 얘가 생각보다 용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뒤에 이렇게 수납 박스 같은 것도 놓아서 커튼을 가리면 잘 안 보이니까 이런 용도로도 쓰고 그리고 모자 이런 것도 걸어둘 수 있고 그리고 뭐 수건도 걸어두고 양말도 빨면 걸어두고 이런 용도가 되게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2층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무릎이 이제 된다 하시는 분들은 2층으로 침대를 쓰고 1층에 이렇게 여기 레일 커튼 같은 걸 아래 달아가지고 옷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를 옷장으로도 쓰시더라고요. 옷장이 있는데 모자랄 수 있으니까 여기 레일로 커튼으로 가리고 밑에를 옷장이나 뭐 이렇게 짐 보관하는 용도로도 쓰시더라고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공간 효율이 좋아지니까. 자취하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집에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는 공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공간을 좀 쾌적하게 프레시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물을 안 키우시더라도 곳곳에 조명을 좀 많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 있는 조명 말고 이런 곳곳에 이런 무드가 있는 조명들을 좀 두시면 집이 되게 따뜻해 보이거든요. 그 조명을 좀 두시는 거랑 좀 밝은 계열의 커튼을 좀 이렇게 달아주면 또 좀 공간이 밝아 보여요. 달아주시는 거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 같은 거 아까 몇 개 놔두면 집이 되게 우중충했다가 이렇게 좀 푸릇푸릇한 식물이 몇 개 들어가면 되게 공간이 살거든요. 그 조명이랑 식물이랑 밝은 톤의 커튼만 해도 약간 되게 칙칙한 공간도 프레시해지니까 내가 자취방을 구했는데 빛이 안 들어온다.
어둡다 이러면 이 세 가지를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은 사실 남한테 사실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지내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취향,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꽉꽉 많이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보면은 막 뭐 미니멀이 유행한다 그러면 자기는 미니멀리즘이 아닌데도 다 버려서 막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뭘 남을 따라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취향대로 내가 물건이 없는 게 좋으면 비우는 거고 내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로 꽉 채우는 게 좋으면 꽉 채우는 거고 요즘에 사실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 시선이 난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집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집만큼은 자기가 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거기서 좋은 생각 좀 많이 날 수 있고 내가 좀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이 될 수 있게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으로 이렇게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미니멀이든 맥시멀이든 뭐 식물이든 뭐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행복하는 걸로